남북 관계 중에서 문재인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돈은 누가 된다고요? 문재인 G18화가 추락하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북핵 프로그램 하나도 안 나갔는데 트럼프한테 몇백조 주겠다고 국회 예산처에서 최소 110조 더 간답니다.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전기 해주는데 한 200조 더 갈 거예요. 철도도 KTX 놔달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만 열면은, 입만 열면은 서민 했는데 집권하고 21개월 만에 서민이 다 망했습니다. 제 아이 계층 20%에 37%의 소득이 떨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한민국 1년 예산 460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은 200조, 300조 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멀쩡한 원전 폐기하고 잘 나가던 경제에다가 찬물 딱 끼얹고 최저임금 인상 10,000원 하겠다. 정책 서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둬야 되잖아. 무슨 똥꼬집도 그런 똥꼬집이 있는지.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다 망했습니다. 자영업자 망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 놔두면 누가 친일파 정부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사파 친북 좌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거꾸로 쓰는 시작이 바로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민정문제연구소가 거짓 역사를 수십 년 동안 가르쳐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거꾸로 된 대한민국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8월 15일 수립되어진 대한민국 정부 내각과 9월 9일 수립되어진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제 목소리를 듣고 전광판에 있는 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어진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보십시다. 대통령, 건국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부통령 이시영은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누구냐? 신익희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병로는 일제 시기에 유명했던 항일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입니다. 이범석이 누굽니까? 강복군 총참모장입니다. 외무장관 장택상입니다. 장택상은 일제 시기 청구군악부 사건으로 추억되어진 반일 투사입니다. 재무장관 김도연입니다. 김도연은 28 독립선언을 주도해가지고 추억되었던 역시 애국인사입니다. 사회부 장관 전진환입니다. 전진환이 누구냐? 항일 인권 변호사면서 오늘날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농림부 장관 누구냐?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였다가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를 전향해서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농지개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무임소 장관 이청천 강복군 총사령관입니다. 또 무임수 장관 이윤영 항일 목사고 북한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제자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동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역시 일제 시기에 투옥됐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내각의 면면입니다. 다음엔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소련군 장교로 1945년 9월 28일 네가 촉포 함정을 타고 원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대안에서 소련으로부터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대자의 계급을 달고 북한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김용주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부주석 그 당시 북한 서열 2위. 이 사람은 일제시기 때 헌병 보조원을 한 사람입니다. 장한근 임시위원회 사법부장 우리 측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를 한 사람입니다. 강양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일제시대 때 도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이승엽 남노당에 의해서 남노당 서열 2위였습니다. 친일단체 대하수 수탈기간 신장정단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정국은 문화선전장 아사히 서울시국 기자 7일 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명희 여러분 인격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죠. 북한의 부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종전 시기에 학도의원군 동료를 한 사람입니다. 최순희 세계적인 무용가입니다. 이 최순희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입니다. 김대삼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소위로 복무한 사람입니다. 박판양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간지 만선일보의 편집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음 한낙규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때 검찰총장 한 사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내각과 김정은 정권의 면면을 봤을 때 누가 친일파입니까? 이걸 거꾸로 가리켜가지고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친일파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등용했다. 이런 잘못된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역사 왜곡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18 거꾸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8.15입니다. 뭘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제에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광주심내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저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과 가르침으로서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해합니다. 제가 5.18 관련해가지고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지만원 박사를 잘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지만원 박사가 쓴 5.18 연구는 대학 교수가 쓴 연구 결과물이라고 하면 나머지 5.18 관련 책들 연구물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줄을 서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2030의 성공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대한애국당
존경하는 애국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당원 여러분, 오늘 저는 며칠 앞둔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 누가 친일파 정부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사파 친북 좌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거꾸로 쓰는 시작이 바로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민정문제연구소가 거짓 역사를 수십 년 동안 가르쳐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거꾸로 된 대한민국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8월 15일 수립되어진 대한민국 정부 내각과 9월 9일 수립되어진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저를 보지 말고 제 목소리를 듣고 전광판에 있는 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어진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보십시다. 대통령, 건국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부통령 이시영은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누구냐? 신익희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김병로는 일제시기에 유명했던 항일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입니다. 이범석이 누굽니까? 강복군 총참모장입니다. 외무장관 장택상입니다. 장택상은 일제시기 청구군악부 사건으로 투옥되어진 반일 투사입니다. 재무장관 김도연입니다. 김도연은 2.8 독립선언을 주도해가지고 투옥되었던 역시 애국인사입니다. 사회부 장관 전진환입니다. 전진환이 누구냐? 항일 인권 변호사면서 오늘날 노동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농림부 장관 누구냐?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은 공산주의였다가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를 전향해서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농지개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무임소 장관 이청천 강복군 총사령관입니다. 또 무임소 장관 이윤영 항일 목사고 북한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의 제자입니다. 국회 부의장 김동원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역시 일제시기에 투옥됐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내각의 면면입니다. 다음엔 김일성 정권의 내각을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소련군 장교로 1945년 9월 28일 네가 촉포 함정을 타고 원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배 안에서 소련으로부터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대자의 계급을 달고 북한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김용주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부주석 그 당시 북한 서열 2위. 이 사람은 일제시기 때 헌병 보조원을 한 사람입니다. 장한근 임시위원회 사법부장 우리를 치면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를 한 사람입니다. 강양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일제시대 때 도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이승엽 남노당의 박헌영에 의해서 남노당 서열 2위였습니다. 친일단체 대하숙 수탈기간 식량경단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정국은 문화선전장 아사히 서울시국 기자 7일 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명희 여러분 인격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죠. 북한의 부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종전 시기에 학도의원군 동료를 한 사람입니다. 최순희 세계적인 무용가입니다. 이 최순희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입니다. 김대삼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소위로 복무한 사람입니다. 박판양 노동신문 편집부장 친일기간지 만선일보의 편집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다음 한낙규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때 검찰총장 한 사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내각과 김정은 정권의 면면을 봤을 때 누가 친일파입니까? 이걸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친일파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등용했다. 이런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역사 왜곡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18 거꾸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8.15입니다. 뭘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죄에 5.18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저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과 가르침으로서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해합니다. 제가 5.18 관련해가지고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지만원 박사를 잘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지만원 박사가 쓴 5.18 연구는 대학 교수가 쓴 연구 결과물이라고 하면 나머지 5.18 관련 책들 연구물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있었던, 대학생이 있었던, 교수가 썼던 5.18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구호를 전차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며칠 후면 3일째 아니겠습니까? 이 광장 서울시내를 꽉 채워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개돼지를 뺀 서울시민은 3.1절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자 나가자 이겼다 감사합니다. 남광규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사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시대의 양심 있는 젊은 목소리 최지민 당원 동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환경부를 감찰했다, 뒷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도 합니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이러니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단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우니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민간인 사찰이 뭔가? 한마디로 블랙리스트란 뒷조사를 해서 자기들 성향에 안 맞는 사람들 리스트로 만들어서 불이익 줄 준비하고 있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재인 종북좌파 독재 정권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신들 말 안 듣는 정상적인 기업들 불이익 주고 망하게 하고 끌어내리고 쪼개서 나눠 갖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블랙리스트나 기업 때리기 이런 게 단순히 기업이나 재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나 재벌 잘못돼도 우린 큰일 납니다. 왜냐? 이 대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권은 낙수 효과를 부정을 하는데 파이가 커지면 그 내부 구성원도 잘 산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최근 들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블랙리스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자 대한애국당 당보 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일면에서 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물 차단을 명분으로 해서 한마디로 인터넷 전체를 통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일부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 씨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컨텐츠는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빅데이터가 모두 문재인 씨의 정부의 손에 넘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등급 나올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최하 등급을 맞을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 독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20대, 30대, 40대 전부가 그들에게 노예처럼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씨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총력을 다해서 주변인들을 설득시키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깨어있는 지식인 오린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개가 지수도 귀찮은 갑니다. 촛불 개레저들이 지수도 태극기 혁명은 구국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동영이가 우리 보고 친일파 후손이라 그래도 친일파는 정동영 애비 아니에요, 여러분? 정두원이가 우리 보고 국가를 폄훼하느니 국기를 폄훼하는 회사도 그거 상식인들을 폄훼하는 것은 정두원이 아니에요? 무슨 아무리 사기 탄핵파 촛불 마적단 5.18 카르텔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고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월남아 북한화, 베네수엘라화 시킨다고 우리가 될 국민들입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저 촛불 마적단 여러분, 원래는 청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3.1절 날 말이에요. 저 문재인, 김정은이 꼬봉이 말이에요. 저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 김일성 그 마적단 불러놓고 3.1절 무슨 임시정부 100년 하면서 이번에 빨갱이 집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 독립투사는 김일성밖에 없어. 나머지는 인정 못해. 이래가지고 이틀 전에 그거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마두로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저 따위 이제 대통령이에요. 김중조 말 잘했죠? 김중조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들이 황건영이 있고 안병이 있고 우리 대한애국당 최지민이 있고 여러분 많죠? 태극기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구국의 전쟁을 하는 가장 선두에 선 그걸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잖아. 깃발을 들고 가는 1%, 2% 여러분 조롱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존중을 받고 우리는 숭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멸망국당 찌개리들이 탄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탄핵이 옳은지 틀린지, 태블릿 PC가 옳은지 틀린지 그것도 모르는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무슨 우리를 보고 1%, 2% 무시합니까? 우리를 숭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고 우리는 촛불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4대 강도 파괴하고 원자력도 파괴하고 평화도 파괴하고 외교도 파괴하는 문재인 저 희대의 망국노를 심판해서 처단하는 여러분 구국의 천병입니다, 여러분. 무슨 정동영이가 뭐라 그러든 더불어노동당에서 5.18 가지고 전체주의 사회 만들려고 5.18 비난하면 징역 7년 징역 내부터 징역 살려라 이놈아. 개뿔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고 테러 군인 경찰 쏴죽이고 교도소 습격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민주화입니까? 폭동입니다, 폭동. 언제부터 우리가 폭동을 섬깁니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5.18 카르텔 전체주의 만들어가고
촛불 마적단 대한민국 독재사회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하지만은 개혁기 집회 때문에 여러분 개혁기 집회야말로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같은 그런 분들이 개혁기 집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혁기 혁명을 하기 위해서 개혁기 지도자들을 후안 과이도 같은 혁명 지도자로 만들어서 트럼프 30분 내로 베네수엘라의 자유화를 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도우면 하늘도 돕고 트럼프 대통령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몸이 안 달아있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미국도 있다는 거 명심하고 굳굳하게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개혁기 애국단체를 중심으로 개가 지수도 촛불 개돼지들이 꿀꿀 대도 꿋꿋하게 개혁기 혁명 나라를 구하는 혁명 후손들에게 안녕을 주는 혁명 꿋꿋하게 진행합시다. 20대들이 왜 문재인을 반대하는가요?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가 더 가난하게 생겼다. 딱 한 단어입니다. 뭘 이걸 두고 우선 서른이가 뭐라고?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교육 잘 받아가지고 사기 맞춰? 여러분 이런 촛불 사기꾼들 촛불 마적단 5.18 카르텔 개혁혁명으로 쓸어냅시다. 그래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와 생명 안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3월 1일날 빨갱이 거짓말 독립운동 그 김일성이 그거 개백증 그거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 사람들의말로 우리의 위대한 독립과 건국의 투사들입니다. 우리 위대한 자유 대통령들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개혁혁명을 완수해서 이 땅에 촛불 개돼지들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마지막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한 역적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향한 국민들을 배신했고 북한 주민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망고의 충신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향한 목소리에 응답해준 유일한 의인이자 투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일본이 죽고 죽어 200번 고쳐주어 내 꼬리 진보되어 넛이라도 잊고 다시 줄이 있으랴 가시만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쏘자 공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문재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지금 방금 문재인 갈락하다가 김정은이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남북 관계 중에서 문재인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돈은 누가 된다고요? 문재인 G18화가 추락하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북핵 프로그램 하나도 안 나갔는데 트럼프한테 몇백조 주겠다고 국회 예산처에서 최소 110조 더 간답니다.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전기 해주는데 한 200조 더 갈 거예요. 철도도 KTX 놔달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말만 열면은, 입만 열면은 서민 했는데 집권하고 21개월 만에 서민이 다 망했습니다. 최하위계층 20%에 37%의 소득이 떨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택시기사분들이 분신자결하고 있습니다. 보도하지 않지만은 지난 연말 11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는데 자영업자 폐업하는 분들 자살이 줄을 잇다고 합니다. 아무 얘기도 쓰레기 같은 언론방송은 언론방송 한 줄도 안 내줍니다. 나라 경제가 다 망했는데 김정은한테 뭘 준다고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씨한테 김정은한테 몇백조 퍼부주라고 권리 줬습니까? 이거 탄핵감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탄핵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킬 그러한 의지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을 받들게 돼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동의받지 않고 몇백조 김정은한테 퍼준다고 그것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로 약속했어요. 이거야말로 국민 무시고 헌법 무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시고 상권 분립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헌법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킬 의지가 문재인은 내시당초 없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전 폐지한다고 환경단체 영화 하나 보고 눈물 찔찔 짜면서 원전 폐지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원전 폐지하면은 조만간에 한전 망하고 한수원 망하고 그 다음에는 전기요금 1.5배 오른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의 영업수익이 5조가 줄었습니다. 5조가. 그 다음에 적자가 2천억의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멀쩡한 원전 가지고 세계에 팔아모으면은 한 기 팔면 25조 수입이 한 20% 생기는데 이거 다 발로 밟아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전기요금 조금 있으면 전기요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요금 못 내겠다고 이 잘못된 좌파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기요금 오르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원전 폐기해서 오르는 것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요금 못 낸다. 전기요금 내든 말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너가 해라. 이렇게 불복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김정은이한테 무슨 약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반을 갖다 바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 460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은 200조, 300조 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멀쩡한 원전 폐기하고 잘 나가던 경제에다가 찬물 딱 끼얹고 최저임금 인상 만원하겠다. 정책 서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둬야 되잖아. 무슨 똥꼬집도 그런 똥꼬집이 있는지.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다 망했습니다. 자영업자 망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 놔두면은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앞으로 3년 더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배반하고 민족민주주의 사회주의 가려고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위대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문재인을 끌어내자! 여러분, 3.1절 가까이 오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대한애국당 쪽에서 모이는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앞자리 3.1절날 앞자리 다 비워놓을 테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해찬부터 순서대로 다 오란 말이에요. 정동영 제발 좀 와서 보라고. 누가 7.1파인지 한번 파헤쳐 볼까? 이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권력 찬탈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이고 반미주의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김정은을 데려내야지만이 북핵 폐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미동맹 강하여 김정은을 처단하자! 여러분,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다 늘어났습니다. 경제 참사, 인사 참사, 외교 참사, 법치 참사, 교육 참사, 대한민국의 참사라 하는 참사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2년도 안 돼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한민국의 30년이 이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2년 만에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이 그랬어요. 혁명은 반대쪽을 죽이는 거라고, 체제를 정복해서 반대를 죽이는 거라고. 모택동은 뭐라 했습니까? 노동자 농민 사회를 만들고 체제의 반기들은 몇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을 했다는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입에다가 재갈 물리고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다 함께 태극기로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대중이 개발하도록 놔둔 이 핵무기, 노무현이 인정해버린 핵무기, 문재인이 북한 핵국가로 만들어버리려는 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우파가 정권 잡아서 북한의 김정은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00만 북한 인권까지도 말살해버린 이 문재인 정권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정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태극기의 깃발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태극기의 깃발로 대한민국의 진북, 종북,
주사파 정권을 뿌리 뽑자.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이번 금요일 날은 이거보다 10배가 더 와야 합니다. 이 무능하고 이 오만한 좌파 독재 정권에 가슴이 쓰러나도록 우리가 그들과 한판의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다들 일어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후에 광화문으로 진격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으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광화문에 좌파들도 직격합니다. 자, 좌파들한테 쉽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힘이 10배 될 때 그때 들이 엎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